하루 10분 주식 투자 실전 매매 공부 쉬운 주식 가자. 또 한 달이 끝나고 4월이 되었습니다. 4월 1일 화요일, 오늘은 미국도 한국도 저가 매수세가 유입되었다. 이렇게 한마디로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단 계속해서 4월 2일 트럼프 관세 경계감은 지속되고 있습니다. 2일 상호 관세는 국가별 불공정한 모든 나라에게 부과를 하겠다. 백악관 대변인은 31일 지난 밤에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다른 나라가 관세를 면제받기 위해 할 수 있는 게 있냐는 질문에 유감스럽게도 이 나라들은 너무 오랫동안 우리나라를, 그러니까 미국을 갈취해왔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EU의 50% 유제품 관세, 일본의 700% 쌀 관세, 인도의 100% 농산물 관세, 캐나다의 300% 버터 치즈 관세 등 다른 나라의 불공정 무역 사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죠. 자유경쟁, 자유무역으로 인해서 다같이 관세를 낮추고 자유롭게 무역을 하자가 지금까지 세계 경제의 행동이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스탑을 시키겠다. 왜냐면은 너희들이 미국에게 이렇게 말도 안 되는 관세를 매겼기 때문에 우리는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이게 이제 트럼프의 입장이죠. 지난 수십 년간 이런 관세가 미국 제품 수입에 대해서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들었고 많은 미국인이 폐업하고 일자리를 잃게 됐다. 그러니 이제는 상호주의 시간이다. 너도 하면은 나도 한다. 이거죠. 그죠? 4월 2일 발표하는 관세가 국가별이냐 무분별이냐는 질문에 수요일의 목적은 국가별 관세이지만 대통령은 분명히 무분별 관세 부과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 이렇기 때문에 전 세계 모두가 4월 2일에 초점을 두고 있고 우리 역시 1주, 2주, 3주 전부터 4월 2일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변동성을 대비해서 우리가 살짝 피해 있었잖아요. 그로 인해서 미증시가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너무 하락한 거 아니야? 4월 2일 관세 발표하는데 지금까지 말이 많이 나왔는데 이제 우리 적응 좀 해가고 있고 사람들도 이제 적응할 만큼 했지 않았을까? 자, 4월 2일 관세가 지금까지 말했던 거 그 수준에서 발표가 된다면은 예상했던 수준이고 이미 선 반영됐으니까 너무 싸다. 일단 좀 사자. 일단 좀 사들이자. 어제 미증시 반등은 요 정도로 해석하면 될 것 같아요. 지금부터 무조건 V자로 간다기보다는 4월 2일 관세 발표 전에 너무 많이 내려왔고 선 반영이 되었으니까 일단 저평가 구간에서 일단 사놓고 4월 2일 발표를 보고 예상 가능한 수준이다. 그러면은 예상한 수준이니까 좀 더 사볼까 해서 어느 정도 반등을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그런데 4월 2일 발표 또 4월 3일 자동차까지 있죠. 이 발표들이 예상보다 너무 강하다. 그러면은 일단 간보기로 들어왔던 거 내일 발표 보고 쑥 다시 빠져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죠? 그럼 우리는 두 가지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죠. 결국에는 4월 2일 발표가 얼마나 강력한지 예상 가능한지를 좀 봐야 된다. 결국에는 트럼프 입을 봐야 된다. 그리고 저점대에서 양봉으로 끌어올렸다. 기술적으로는 바닥권이겠구나. 물론 이걸 더 깨고 내려가지 말라는 법은 없어요. 단기적으로 여기를 사람들이 바닥권으로 보고 있구나. 전저점 정도는 지켜내고 쌍바닥 정도는 기대는 하고 있구나. 그것이 4월 2일 결정이 되겠구나. 그죠? 그러면서 S&P 500 장중 초반에는 살짝 깨고 내려갔지만 다시 끌어올리면서 개파락 다음에 끌어올린 거 전형적인 바닥권에서 나오는 패턴이죠. 나스닥 역시 개파락 여기서 시작하고 쭉 내려갔지만 전저점 깨고 내렸지만 다시 바로 회복을 해줬습니다. 자, 요걸 깨고 음봉 마감이 됐다면은 전형적인 하락 패턴으로 위험하다 말씀드렸죠. 그죠? 근데 요것을 깨고 바로 회복해줬기 때문에 내일 모레 계속해서 여기 위에서 머물러 주는지 다시 이 캔들을 깨고 내려가는지 보면 되겠죠. 그죠? 그럼 바닥권에서 상승 캔들이 나왔으니까 앞으로는 이 캔들 저점, S&P 500은 이 캔들의 저점을 앞으로는 가이드로 잡으면 되겠죠. 다시 조정을 받더라도 여기만 지켜내준다면 상승 기대를 해볼 수가 있고 4월 2일 발표 다음에 쑥 밀릴 수도 있겠죠. 그때 여기를 지켜주는지 봐야 되고 4월 2일 발표 다음에 여기를 이탈하면은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겠다. 자, 여기에 힘입어서 국장도 오늘 갭 상승 반등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보고 있는 이 채널 하방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죠. 자, 기술적으로는 중심 아래 추세선 하단 저평가 구간이에요. 그죠? 기술적으로 저평가 구간에서 기술적 반등이 나왔어요. 하지만 장 초반 아침에는 갭 상승 다음에 음봉으로 이렇게 쭉 내려갔었습니다. 그런데 저와 멤버십 회원분들은 여기서 매집에 들어갔습니다. 자, 여기 오전입니다. 자, 오전 보시면은 갭 상승 다음에 코스피 이렇게 쭉 밀리고 있고
코스닥 갭 상승 다음에 밑으로 쭉 밀리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갭 부분을 확인을 해라. 이렇게 갭 생긴 부분, 갭 부분. 여기 안쪽으로 주가가 들어오면은 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죠. 자, 이렇게 쭉 밀렸을 때 확보된 현금, 3월 초에 증시가 올라갔을 때 여기 현금 확보를 했죠. 이 확보된 현금 이제 써볼까 하는데 너무 팍팍 사지 말고 지금까지 경험을 기억하시고, 지금까지 경험이 뭐냐? 팍 사서 문제잖아요. 항상 그것을 기억을 하시고 분할 매수 야금야금 들어가겠다. 내일 모레 관세 발표 다음 발표가 안 좋으면 다시 손절할 각오를 가지고 천천히 야금야금 분할 매수해볼까 합니다. 자, 주식은 특히 스윙 매매 같은 경우는 수익과 손절의 연속이에요. 수익을 볼 때 많이 보면 되고 손절 볼 때 짧은 손절을 하면은 누적이 되면 수익을 보는 그 구조가 스윙 매매인데 4월 2일 발표가 안 좋고 쭉 밀린다. 미증시가 요걸 깨고 내려가고 국장도 다시 음봉 중심을 깨고 내려간다. 그때 손절을 하더라도 만약에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부터 매집을 하는 것이 이득이죠. 여기 사서 여기서 팔면은 손절이 짧고 여기 사서 만약 기술적 반등이 나온다 그러면은 수익은 길잖아요. 그것을 계속해서 지키고 반복하는 것이 스윙 매매다. 누누이 주의를 드리는 게 스윙 매매 항상 문제가 살 때 왕창 사는 게 문제다. 나는 1,000만 원 있다 여기서 1,000만 원 다 들어가면 그게 문제라는 거예요. 지금 정세가 불안하니까 절반 또는 30% 줄이고 비중을 그럼 절반에서 뭐 5번이다 3번이다 나눠 사야 되겠다. 그럼 1,000만 원이면 지금 뭐 작게는 100만 원 많아봤자 200~300만 원 정도만 들어가라 이 말이죠. 그죠? 자, 다시 이렇게 갭이 만들어졌습니다. 가이드고요. 아침에 여기서 시작하고 밀렸다가 다시 여기를 회복하고 이 갭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여기 위까지 쉽게 올라오는 모습입니다. 일단 갭 상단 5선 여기 올라오고 있는 60선 이 근방을 1차 목표 가이드로 잡을 수가 있겠죠. 물론 여기를 돌파하면은 그 위에는 갭이 또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자 이렇게 쭉 내려갈 때 여기가 이제 중요한 지지 매물대가 될 것이고 여기서 어디서 걸릴지는 모른다. 걸리고 난 다음에 생각하자 말씀드렸는데 오늘 걸려서 추세 하단 이탈하고 바로 회복을 하고 밀렸기 때문에 여기서 매매 의견을 드렸고 바로 오늘 이렇게 만들어진 갭 부분 바로 회복을 했습니다. 이제 갭을 저기로 가이드로 바꿀게요. 이렇게 코스닥은 하루 만에 급등이 나면서 갭 부분 다 회복을 했고요. 오전 지수 음봉일 때 매매를 하고 장 마감 양봉을 끊었으니까 수익권으로 들어가신 분들이 많겠죠. 내일 모레 발표 다음에 흔들더라도 이제 요 매물대를 지켜내줘야 되겠죠. 반대로 5선 돌파하고 이 갭 상단 돌파하면은 추세 상반까지 우리가 가이드를 잡아볼 수가 있고요. 국장 역시 과매도에 대한 저가 매수세가 들어온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선고일이 확정이 되었죠. 탄핵 심판 4일 선고 생중계 일반인 방청 허용 이렇게 오늘 오전에 4일로 결정이 되었습니다. 자, 이 선고도 불확실인데 이 불확실이 계속해서 딜레이 되니까 이 불확실 때문에 관망 심리가 계속해서 길어지잖아요. 선고 다음에 증시가 좋아지고 안 좋아지고 그것은 일단 그때 가서 보는 거고 근데 일단 선고일이라도 빨리 해라. 그래야 불안한 기간이 줄어들잖아요. 이 불안한 기간이 짧든 길든 선고 다음에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좋아지든 안 좋아지든 그것은 그 다음 얘기고 이 기간을 줄여줘 좋은데 그 기간을 오늘 줄였다. 4일 선고로. 그러니까 기간에 대한 불확실성이 제거가 되면서 오늘 국장에도 좀 긍정적으로 발생을 했고요. 자, 이러면서 오늘 정치 테마주가 많이 상승을 했죠. 이재명 관련주, 그 다음에 이재명 정책인 지역화폐 관련주, 그 다음에 김경수, 김동연, 우원식은 좀 약하고 이제 야권에선 이재명으로 이제 수렴이 됐으니까 여기는 힘이 약해졌고 그 다음에 여권의 김문수 관련주가 급등, 그 다음에 한동훈 관련주도 상승, 안철수도 상승, 홍준표도 상승, 오세훈도 상승, 뭐 원희룡도 상승, 이준석도 상승. 지금 설문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대표 지지가 높다고 하지만 정치 테마주는 가능성이 있으면 다 오르거든요. 자, 김문수도 오르고 홍준표, 한동훈 다 올라갑니다. 지금 주요 잠룡은 이재명,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오세훈, 유승민 뭐 요 정도 보면 되겠죠. 자, 그런데 이제 4월 4일 탄핵이 인용된다. 그러면 요렇게 다 급등을 할 거예요. 그런데 4월 4일 기각이 된다. 요렇게 다 폭락이 나오겠죠. 자, 지금 무조건 바닥입니다. 무조건 급등입니다. 이 말이 아니에요. 얼룩말이에요. 바닥권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장기 바닥이 아니에요. 지금 단기 바닥입니다. 이러다가 뭐 급등했다가 또 한번 내려갈 수도 있고 그건 그때 가봐야 되고 단기적으로 반등이 나온다면 지금 단기 바닥일 가능성이 있는 부분에서 저가 매수세가 들어왔다. 그러니까 세력이 들어왔으니까 우리도 살짝은 들어갔다가 상황이 여의치 않으면 다시 빼고 나오고 상황이 괜찮게 올라간다면 점점 투입을 해서 단기 상승을 먹고 또 나오면 된다. 이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바닥에서 매수세가 들어왔는데 변수가 2개 남아있다. 그 변수 하나가 4월 2일
강도, 4월 4일 여부, 그죠?